잠시 후에 공개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비전 전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참석자들께서는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참석자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의 진행은 저희 창당준비위원장이신 하태경 준비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3차 새로운 보수당 창당준비 비전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안에 대해서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형상되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는 근육 자랑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영혼은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입니다. 폭력 자행하는 근육 보수는 무능한 민주당 재집권의 들러리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보수개혁하겠습니다. 국회가 폭력과 욕설을 자행하는 과격한 근육 보수에게 유린당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참 부끄럽습니다. 불법과 폭력 방치한다는 보수가 아닙니다. 새로운 보수의 영혼은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입니다. 국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내뱉는 것은 보수를 더 고립시킬 뿐입니다. 무능한 집권당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당 재집권의 들러리만 될 것입니다. 폭력 보수는 보수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보수의 가치 지키겠습니다. 신사적이고 품격 있는 보수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보수 개혁해 국민의 신뢰 되찾아오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차익 실현하라고 신호 보내는 겁니까? 엉터리 정책으로 폭등한 집값, 그 집값이 부당이익이라면 적어도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노영민 실장이 다주택 청와대 고위공직자에게 상처만 남기고 모두 팔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부당한 불로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폭등하고 국민 분노 높아가자 내놓은 연피성 조치입니다. 하지만 집 팔아서 부당 불로소득 입마이 푸켓한다면 로 실장은 차익 실현하라는 지시를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값 3년도 안 돼 청와대 공직자 보유주택 가격 평균 3억 올랐으니 이만한 수익률도 없습니다. 1급 비서관 이상이면 억대 연봉을 받는데 1년에 1억의 추가 보너스까지 챙긴 것입니다. 집값 폭등시킨 엉터리 부동산 정책 밀어붙인 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주택 정책 진정성 얻으려면 더 제대로 된 조치 내놓아야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통한 불로소득 절대 허용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집값 폭등에 책임이 있는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문정부 이후에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얻은 부당 불로소득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고위공직자, 재산 분리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새로운 보수당이 굉장히 빠른 스케줄로 지금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1월 초중순에 창당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새로운 보수당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 일부 시민들이, 일부 정당과 이렇게 관계되는 시민들이 와서 국회를 거의 사실상 무법천지로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4월에 패스트트랙을 시작할 때 불법 사모임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최근에 예산안 통과, 또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4+1이라는 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모임에서 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민주당에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 그나마 제가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문희상 의장님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지금 오늘까지 이 국회를 이끌어온 이 모습을 보면서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정말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제 그 국회의 불법 사태로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4월이 날치기 패스트 트랙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예산안 처리, 또 4+1에 대한 정말 방관자적인 그런 입장, 이 모든 것을 문희상 의장께서 제대로 국회법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생각을 안 하고 폭력 사태를 막지 못한 것도 이것도 국회의장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날치기는 날치기대로 그대로 자행을 합니다. 국회의 폭력도 막지 못하는 이 국회의장의 이 두 가지 이 무능과 책임에 대해서 정말 통렬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1이라는 데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또 검경수사권 조정,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통과될 때 그걸 찬성 버튼을 눌렀던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예산안이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찬성했던 국회의원이 없다는 게 지금 바로 국회의 부끄러운 주소입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도 4+1이 자기들끼리 아주 밀실해서 어두운 곳에서 야합을 하고 뒷거래를 하다가 이제는 자기들끼리 지금 이익이 상충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불법으로 날치기 한 그 패스트트랙의 원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안을 제출했던, 그렇게 무리하게 제출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그 원안을 스스로 부정하고 각자 자기의 눈앞의 이익만 보면서 그 원안보다 자기한테 더 유리한 국회의원 배지를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해 보려고 하는 아주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흉이 민주당이고 거기에 가담한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또 부끄럽게도 바른미래당 중에 일부 의원들, 이분들은 국민들께서 반드시 총선에서 심판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퇴출되어야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부동산 대책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은 18번째 발표했다는 부동산 대책인데
이 부동산 대책은 앞으로 유지될 수가 없는 그런 대책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아파트를 사는 데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그 이하 구간에 대해서도 대출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겠다. 또 세금도 지금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보유세의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너무 빨리 올리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세금 부담이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대출과 관련된 금융당국, 세금과 관련된 국세청 다 동원해가지고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를 늘리는 것까지 해서 이런 부동산 대책은 절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역대 실적을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대폭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역사상 최고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왜 이 두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느냐. 지금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물가가 내려가는 디플레 현상인데 왜 유독 집값만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 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완전히 무시하고 세금과 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로 부동산 가격,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사실상 자기들도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고 결국은 강남이라는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 여기에 불과합니다. 청와대 비서진들이 비서관들 보고 한 채 넘는 집을 다 팔라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팔 수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면 시장에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 정부 들어서 제대로 된 공급 대책, 예컨대 대도시에 아주 슬럼화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제대로 재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은 없이 이렇게 수요 억제만 하는 이런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정말 시즌2고 노무현 정부보다 더 최악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이 집값 상승이 젊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좌절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은 민주당과 민주당의 그 하청업체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이 구도가 바뀌고 나면 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회의 입법 통제가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더기 선거제에 대한 집착을 이제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불법적인 4+1 협의체는 야합의 주체가 됐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제 논의가 1년 전에 천명했던 표의 비례성 개선, 사표 방지에 그 대의가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로,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로, 국회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로, 대통령은 단순 다수제로 선출하는 4가지의 선거 방식을 보유한 희한한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4+1의 선거제 협상이 진정성이 있다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쳐있는 국회의원 선거만 가지고 이전 투구 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4월에 올린 패스트트랙 법안은 225대 75 권역별 석패율제를 포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지금 4+1이 논의한다는 수정안들을 다 살펴보면 그 4가지 요소들 중 단 하나도 원안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제도의 입법 취지와 다르게 야합 세력이 노래방 가서 1분 남았다고 아무 노래나 신청해놓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 나쁜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 국회는 5분의 3의 세력만 바터를 통해 야합하면 이런 알박기 패스트트랙이 상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선거법은 최소한 국민들이 최종안을 놓고 숙의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발하는 방식은 향후 권력구조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개헌이나 권력구조 개편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까? 국민들이 수기를 통해 찬반 여론을 형성하기도 전에
표별해버리는 날치기 패스트트랙 이제 깔끔하게 포기하고 지난 8개월간 야기한 혼란대에서 야합 세력은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우리 전 부위원장 한번더 설명 젊은 정당 비전위원회 부위원장 박승민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안드리는 새로운 정책이나 혹은 새로운 조직 구조 혹은 저희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 현재 정치 시스템에 잘 적용되어서 결국에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과 정의, 청년자치, 그다음 기회재단이 이 세 가지 분과를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곽승문 부위원장은 전국 원자력 학생연합 대표고요. 서울대 원자력 공학과 2학년인데 그럼 정지상 기자들이 있을 때 아까 이번 주 행사 목요일날 공지사항은 저희들 다음 주 목요일 날 죄송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19일 목요일 날 전체 저희 비전 회의 때 이번에 당명에 공모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식 및 모창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게 이번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목요일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젊은 정당 비전위원회 대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발언할 때 있으면 사전에 신청 주시면 다른 공개 하나 없으면 비공개 회의로 전환. 이상으로 공개 회의를 마치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